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미국 의회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미국 본토 위협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방수권 법안 보고서에는 북한과 중국 문제 대응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최근 합의에 공개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 단일안입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매년 포함되는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 외에도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등의 위협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단일안은 국방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미국 본토 방어 강화 노력에 관한 정기 브리핑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및 기타 적성국들의 위협에 관한 갱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지휘체계와 군태세를 평가해 구조조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현재 조직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모든 권고사항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기존에 없었던 한반도 관련 조항과 문구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하원 통과안에 있었던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법안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단일안 합의 과정에 참여한 군사위원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전 참전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단일안에서는 빠졌지만 군사위원들은 1952년 11월 동해상공에서 공중전을 수행한 윌리엄스 대령의 영웅성을 인정하고 기린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는 의회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시한 문구가 담깁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오랜 정책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과의 외교에 비관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질문에 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회의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교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지명자는 지난 7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북한과 건설적인 외교적 관여를 한 것은 베트남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었으며 그 이후 북한은 우리의 모든 대화 노력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이 안보수장회의를 통해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것은 북핵과 미사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북 억제 전략을 한 차원 격상시킨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은 11일 VOA에 미한일 3국이 각자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셈법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간 공동 대응을 전술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원천 차단을 위한 사이버 분야 대응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자금 탈취와 침투, 간첩 활동 등 사이버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 3국의 이번 조치는 대응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새 이니셔티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이 명시된 것도 높이 평가하면서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 측면을 비롯해 행정부에 상관없이 3국 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두 나라가 어느 때보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깝다며 K문화의 역할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KI가 주최한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미국 국무부의 유리김 유러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대한 질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가용할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concerned, and we will look at the array of tools that are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think we will also be working very closely, as we have been, with our EU partners, with NATO allies, and with other allies like Korea, Japan, and other members of the G7 partnership to try and tackle this problem. 김 수석 부차관보는 또 이날 세미나의 주제인 미한 공공 외교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 한국계 미국인 외교관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함께 기여하고 서로 이익을 얻으면서 서로 존중하고 있고 함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현대화된 미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Cultural sentiment, I think, is really important to watch, and to the extent that we can encourage a more updated ver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 한국의 조현동 미국 주재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문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popularity of K-pop band like BTS shaped American public opinion toward Korea in a positive way, far surpassing any government initiatives. That's something I can personally attest to. This is my third instinct working in Washington, and Americans now perceive Korea dramatically different than they did when I was last here.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 역시 공공외교는 미한 동맹의 회복력과 능력을 부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we see today, of course, is in both countries, polling is very strong. There's strong support at historic levels for the relationship. And there are a lot of factors in that, but I do think that whether we call it people-to-people or public diplomacy, that really has built a foundation which gives the relationship, the alliance, a great deal of resilience.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대학뿐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도 공공외교 정책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세계의 인권 선언은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열거하고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 당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거나 짓밟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 인권 선언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75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인권 선언은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기본적 자유를 위한 북극성으로 남아있다면서 모든 사람은 권리와 존엄성에서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전 세계 정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동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세계 인권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며
북한 정부는 인권을 부인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해 책임 추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저지해달라는 미국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유엔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 대표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제레미 로렌스 대변인은 11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지난 8일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보낸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관련 서한에 대한 VOA의 입장 문의에 서한 수신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렌스 대변인은 특히 이번 서한을 통해 미국 의원들이 제안한 중국의 인권 이사국 자격 정지에 대한 VOA의 입장 문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탈북민들이 송환되면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의 강제 송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상원의 팀 케인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하원의 한국계인 미셸 스틸 의원 등 미국의 상하원 의원 15명은 초당적으로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에게 피소된 북한 정권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최근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최근 게시한 문건에서 정식으로 소장이 송달됐지만 피고는 이 소송에 대해 변론하거나 방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궐석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훈련을 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스 등의 상속인과 부상자 그리고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평양의 북한 외교당국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이후 법원은 지난 10월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X 계정에 소송 사실 고지를 허가했으며 이날 법원 서기관실은 피해자 측이 X를 통해 고지했지만 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